좀 짚어봤습니다. 8일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상황을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25일 이 일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미네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흑인 남성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한쪽 손에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네. 아무렇지도 않은 저 태연하게 예. 일종의 이제 살인인데요. 예. 그냥 상급 살인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 사러 들어가서 돈을 냈는데 점원이 이거 위조 지폐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지도 않은 일종의 용의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리고 넘어뜨려서 제압하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결국 질식사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분이 일어날 텐데요.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시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14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애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일부 흑인들이 약탈이나 방화하는 것과 그리고 대다수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항의하는 평화 시위를 벌이는 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마치 흑인들이 전부 다 약탈 방화를 하고 과격 시위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아마 과격 시위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경찰과 주정부군이 막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시위대 5,600여 명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시위대 진압에 소극적인 주지사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주 방위부군이 한 지금 7만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주별로 한 200명 정도밖에 투입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진압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1807년 제정이 된 법인데 그동안에 자주 발동이 되지는 않았고요. 1992년 LA 폭동 이후에 만약에 이번에 발동이 되면 28년 만에 발동이 됩니다. 근데 연합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미군이라 생각하는 연합군이 있고요. 그리고 주 차원에서 주정부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정부군까지도 만약에 이걸 발동하게 되면은 통수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수도인 워싱턴 DC 주변에는 연방군 한 1,600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 데 따라서 곧바로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현재 지금 상황 어떤지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를 연결해서 좀 현지 상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계신 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그렇게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미주리 주도 지금 주 비상 사태가 지금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 방위군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네. 지금 주 방위군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LA라든가 시카고 그리고 뉴욕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네. 좀 극렬한 그런 폭력 시위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원체 이제 대학 도시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력 수준도 높고요. 그래서인지 아직은 좀 평화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시위를 하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매일 좀 불어나는 느낌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녁에는 차량 통행을 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인들, 교민을 포함해서 저희 같은 유학생들도 저녁에는 지금 밖에 나가는 것 지금 극도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 유리창 깨어졌다 이런 소식 제가 들었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화나 약탈 같은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낮에는 평화 시위를 하다가도 또 밤에는 어떤 이제 군중 심리에 따라서 또 약탈 행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조심들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 어떤 이제 돌발 변수 상당히 좀 조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이 사건 발생 8일째 맞고 있습니다. 이 8일 동안에 좀 추위가 변화되거나 좀 이런 양상이 느껴지세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있는 도시는 대도시에서 좀 벗어난 소도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항의 시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본격 전해지면서 오히려 저는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확산이 된다라는 게 항의 시위가 확산은 됩니다만 그게 이제 폭력 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어떤 이런 LA 폭동 이런 것과는 달리 평화롭게 시위를 하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아주 높아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는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제가 있는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가 세인트루이스인데요. 네. 지금 김광현 선수가 입단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가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지금 이 도시는 이미 일부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아무래도 좀 자극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밤이 되면 나가기가 좀 두려워지고 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행 금지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까? 그곳에서도? 미주리는 아직 그 통행 금지는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대 때문에 지금 도로가 이제 통제되고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역시 이제 밤에는 위험하죠. 위험해서 밖에 이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밖에는 이제 식료품을 사러도 나가지 좀 말아달라 당분간은. 네. 이런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좀 걱정이 되네요.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주리주에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해서 좀 현지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 때문에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는 되고는 있지만 네. 뭐 큰 폭동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이쪽에는 좀 덜한 분위기지만 불안하다. 박병일 기자가 지금 아마 미주리대에서 연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미주리를 가봤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대학 도시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흑인 밀집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주변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을 얘기했지만 거기는 대도시거든요. 예. 거기는 아무래도 흑인들의 시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위가 일어난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영상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네. 억눌려서 쌓여있던 것들이 폭발하다 했다고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니 해도 그 인종차별 정책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그 혹시 오스카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 그린북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재밌게 거예요. 봤던 영화였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인만 갈 수 있는 네. 숙소나 음식점을 기록한 여행 책자 이름이 이제 그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부나 중부와 달리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심했던.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1865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로 노예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그 흑백 분리 정책이 폐지가 된 게 그 100년 뒤예요. 네. 1960년대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968년도에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이제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당시에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사회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흑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랑 이건 뭐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 60,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 전쟁기도 겪고 산업화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인식과 그 다음 세대의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어떤 걸 경험했느냐가 그 인식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백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그 수준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인종 갈등이라든가 또 그 흑백 차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흑인들의 불만이라든가 잠재되어 있었던 눌렸던 억압이 이번에 좀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여기에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잖아요. 코로나로 사망한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흑인이라면서요. 미국의 흑인 비율이 한 21%가량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망자의 42%가 흑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생활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미국은 이제 우리 같은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네. 병원을 못 가거나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흑인들에게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는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정규직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모르겠는데 흑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수 흑인들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같이 이번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키운 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뭐 이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에도 증오와 혐오, 갈등을 조장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반이민 정책, 여성 차별적인 발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잠복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오심을 표출하게 하면서 백인 유권자층을 결집시켜서 결국 당선이 됐잖아요. 네, 거의 네. 몰표를 받다시피 해서.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안을 재선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백인 유권자들이 미국의 72%가 여전히 백인입니다. 이게 이제 히스패닉계 중에서도 백인하고 혼혈이 돼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명 중에 7명이 백인이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흑인들이 약탈이나 방화를 할 때 당신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백인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고 흑인들은 또 투표율도 떨어져요. 보통 미국 투표율은 한 60%대가 나오는데 흑인 투표율은 40%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인 중심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백인들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예. 근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로이터 통신하고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응답자의 64%가 흑인 사망 시위에 공감한다 이런 뜻을 표했어요.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도 평화 시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국민들의 여론이 트럼프식 정치에 좀 환멸을 느끼거나 또 이번 사안에 있어서 공감하는 공감대가 넓어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대로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이겁니다. 흑인 시위가 단순히 인종차별에 대해 상의하는 시위가 아니고 배후에 누가 있다더라. 뭐 안티파? 예. 예. 이게 안티파시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이게 한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과거에는 백인 우월주의의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안티파라고 하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파시즘이나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 같은 극우 세력에 대항하는 무정부주의 급진 성향 좌파 활동가 모임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번 사태 배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티파를 지목을 했는데 안티파가 프로이드 사망 이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폭력 시위를 부추겼다는 게 이유였어요. 근데 트위터가 이 계정을 확인해 봤더니 네. 아이덴티티 에브로파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운영해온 가짜 계정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안티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 단체. 좌파 단체 무정부주의. 이 계정을 확인했더니 정작 백인 우월 단체가 만든 가짜 계정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CNN 방송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좌파 활동가 행세를 하면서 미국에서 긴장을 악화시키려고 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짜 트위터 계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종의 흑백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위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로 지속적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폭력이라든가 약탈 같은 것들은 막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소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